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5월 6일이네요. 어제는 어린이날하고 그리고 또 그 석가탄신일이 그 같이 겹쳐가지고 오늘 뭐 대체휴일로서 오늘까지도 이제 쉼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그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혼란스러운 국내 그 어떤 정세 때문에 마음들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 혼란스러움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지금 대체적으로 뭐 방송을 보거나 특히나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은 굉장히 국민들을 자꾸 입에 올리죠. 어쩔 때는 좀 저 사람이 국민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이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을 입에 올리려면은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을 올리면은 국민은 그냥 선동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한참 뭐 국민들을 갖다 뭐 개나 뭐 가재, 붕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한참 있었죠. 그렇게 비하시켰던 이제 잠깐 그 이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 통신사라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어떤 뭐 생각들이 있었는지 선조 때도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그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갔었죠. 근데 한 사람은 그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아니, 느낌으로 이제 막 그 일본에서 어떤 한 세력으로 통일이 되고 그 세력이 아마 또 우리 그 조선을 갖다가 침략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보고를 했었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당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금 같으면 뭐 내각이죠. 내각. 그 내각 중에 만약에 그게 갖다가 그렇게 전달되면은 아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당파에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 뭐 이제 뭐 10만 양병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루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전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 거짓 보고로 제 생각에는 그 거짓 보고 한 사람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속한 그 당파의 요걸 이익을 위해서 그 이후로 물론 그때 준비를 뭐 했을지라도 또 뭐 안전히 그 세력들이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여하튼 7년 정유재란까지 해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그 유학했던 선조는 먼저 도망가가지고 평양에 있다가 평양에서도 명나라로 자꾸 넘어갈 생각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 그래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이분은 중간에 한번 백의전공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간신히 남쪽만큼 지켜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얘기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순신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뭐 해군이 거의 뭐 열세척 남긴 정도로 하고는 전부 다 사라질 뻔한 그러한 상황에 다시 이순신을 저는 그래 놓고 또 이순신을 가서 싸우라 했던 그 사람들 정말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물론 오늘 아침에 듣던 방송을 보니까 참 진실이 그 승리하기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 진실된 사람들은 항상 탄핵당하고 말이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굉장히 아쉽지만은 또 조기 대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만큼이라도 정말로 국가를 갖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 국민들은 대략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 물론 이제 저하고 내지는 뭐 어느 쪽하고 생각이 틀린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혼하고 3, 40년 지나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생각이 틀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는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어제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연하는 걸 뭐 그 전에 했던 것 같다 지금 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개인의 어떤 사상적 자유라든가 생각은 극히 존중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공익에 해가 된다면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87년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주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단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은 여러 이제 교수님들 판단에 그걸 갖다가 통치권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하고 맞게 운용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가, 이제 사람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이번에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조기 대선에. 그래서 어제 제가 개헌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맞고 만약에 빨리 개헌이 된다면은 다음 대통령인 뭐 5년을 하고 다음에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4년을 하고 4년 중임제에서 한 번 더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꼭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다른 데 재정 아끼고, 좀 우리나라의 선거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다른 선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축제처럼 할 수 있는 선거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지금 야권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단일 후보로 나올 것 같고,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내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내각 책임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이죠. 대한민국에서 내각 책임제는 그건 진짜 안 되니까. 지금 우파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경선 절차를 거쳐서 김문수 씨가 이제 후보로 됐죠. 정말로 다행스러운 게 이분은 평생을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그 부인 뭐 설란양 여사였죠. 그분도 참 서민들 위해서 같이 예전에는 그 노동자 투쟁을 하는 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랬었죠. 진짜로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김문수 지금 후보는 서울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어디 간지 빨리 무슨 뭐 좋은 회사를 가든지 또 고시를 패스하든지 빨리 공직에 들어가서 진급해갖고 출세를 하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 많이 보잖아요. 국가에서 돈 들어가지고 경찰대학 세워놓고 국가에 충성하라고 국민에 봉사하라고 경찰대학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청계까지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다는 아니죠. 정말 아주 멋진 군인들도 있고 멋진 경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서울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공장에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설란양 여사를 만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 몇 년 만인가 서울대에서 졸업 자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경기도 지사를 갖다 2번 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뭐 하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 그 정확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사위도 마찬가지. 2 사람 다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한 번만 되면은 자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챙겨가지고 이것 뭐 자리 알선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정치하기에는 참 부적합한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4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 국회의원을 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 지사를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남편하고 같이 사회복지사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정말로 뭐 군인이 아니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군사혁명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참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면서 본인이 한번 제대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더 좋은 뭐 어떤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분은 진짜로 제대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시켰던 그런 대통령들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국민들이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갖다 경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대표로 후보로 올려놨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이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각 당의 당원의 그 어느 당이든지 당원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그 모든 정무의 최우선권을 갖는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은 후보로 선출이 됐으면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고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권한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여러 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해왔는데 거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뭐 점수를 주자면은 그런데 지금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오히려 지금 뭐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내지는 그 뭐 당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움직인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다가 만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한 사람 지금 대선을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 김문수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이겠죠. 국민들이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주변의 분들하고의 어떤 이제 또 후보 단일화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추스릴 수 있는 또 안을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을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뭐 좀 그걸 갖다가 제어하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빨리 정리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당하고 선명한 그런 멋진 플레이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싫으면은 국민의힘 그 뭐 당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자리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하는 걸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